에이? 네, 이분은 아이디가 땡깡마녀네요. 좀 전에 땡깡 나왔었는데. 어무이의 폭언. 안녕마왕, 나는 중3이 되어가는 아주 정상적인, 그리고 글을 쓰며 어무이의 탕슉을 기다리는 한 중학생이야. 내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줄게. 나에겐 커다란 충격이었지. 내 동생이 있어. 나이는 이제 10살.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나랑 내 동생, 여동생이랑 끝에 셋째로 아들을 하나 낳거든. 그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일남 이녀예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일남의 순서는 거의 알조예요. 그죠? 위에 오빠가 있고 밑에 여동생 둘인 경우, 그리고 위에 큰 누나, 그리고 가운데 아들내미, 끝에 막내 딸, 이런 경우는 확률이 대단히 낮고, 일남 이녀예요라고 얘기하면 막내가 남자죠? 그럼요. 그런 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어렵게 낳은 아들이니까 오죽 이쁘겠지. 근데 얘가 좀 뚱뚱해. 나랑 내 여동생은 그래도 좀 말랐다 소리 듣는데, 이놈은 무지하게 배가 산이야, 산. 그래서 우리는 자주 동생을 놀리지. 그래고 탕슉 먹고 왔음. 맘나랑. 오, 탕슉. 탕슉. 탕슉이라는 거 보니까 여동생이랑 본인이랑 말랐다고 누가 그래요? 혹시 외할머니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이거 봐, 팔뚝이 젓가락이요.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팔뚝이 전봇대만한데 무슨 저걸 어떻게, 저게 팔뚝이 젓가락이면 누가 저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그러면서 막 흉보는데, 외할머니는, 친할머니도 물론 그러지만 꼭 외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 허벅지가 대꼬챙이요. 대꼬챙이는 무슨, 어떤 대꼬챙이면 저런 대꼬챙이가 나올 수 있냐? 막, 허벅지가 늘어진다. 그걸 보면서, 대꼬챙이야, 대꼬챙이. 우리가 동생을 놀릴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은 이래. 야, 띠지야. 저기까지 굴러가서 휴지 뜯어온나. 오, 나의 사랑스러운 뚱땡이 뚜땡이 일로 와, 누나 이뻐해줄게. 뭐 듣기 싫어하는 말만 아주 쏙쏙 골라가면서 하지. 아주 삶의 희열을 느낀다고나 할까?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동생 놀리기는 결국 놀릴 때마다 엄마한테 좀 나쁜 년들 이런 말을 듣고 끝을 내곤 했지. 근데 아주 큰 사건이었어. 어린 내 동생은 잠자리에 지도를 그린 것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물이 열받았지. 그러면서 우리 아들처럼 잘생긴 아들 봤니? 막 이런 말을 연발하던 어머니께서 열이 받아서 이 돼지 새끼가 맨날 처먹고 놀기만 하니까 오줌이나 싸지! 그래, 아주 충격이었어.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던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런 돼지 새끼가라는 말을 연발하는 거야. 나 황당했어. 나한테는 동생 보고 돼지라고 한마디 못하게 하던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난 정말 어머니의 실체를 보고서 동생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망, 우리 어머니 엽기지? 아니요, 뭐 이 정도. 굉장히 노말하여요, 이 정도면은. 어릴 때 우리 누나는 별명이 공주고요. 저는 똥개새끼였는데요. 나중에는 말은 이렇게 천하게 불러야 오래 사니까 장손이라서 집에서 애지중지하느라 그렇게 부른 것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부르던 우리 고모 삼촌들의 표정이나 엄마 아빠의 표정을 보면 오래 살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냥 놀려먹는 게 재밌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강력한 의심이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은 의심이 아니라 이제 거의 확신이죠. 근데 참으로 궁금한 것은 이 개인차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개인차라는 건 이제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디퍼런트 그거 말이에요. 어떤 집에서는 애들을 굉장히 오냐오냐해서 기르거든요. 그래서 오냐오냐해서 길렀더니 애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엄마 아버지한테 대우받는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성장하여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을 했다더라. 애지중지 길러서. 근데 어떤 집에서는 애지중지 길렀더니 15살에 애 낳고 가출은 12살 때 먼저 하고 17살 때 집에 불 지르고 19살 때 집문서 들고 나가서 이런
뭐 집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은 바로 이렇게 이 돼지 베이비야 라고 엄마 아버지가 욕하고 막 이렇게 길러서 애가 상처받아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에이 뚱땡이야 넌 뚱뚱해 돼지야 이렇게 놀려서 상처받아서 소심해지고, 그리고 어두운 성격 되고 눈 밑에 그늘지고 가면서, 이건 좀 우리 식구들의 특징 아니야? 센 척하지만 은근히 소심하고 눈 밑에 그늘이고, 그리고 뭐 사회성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막 그 절규하면서 돌아가시는 아버지 눈 감기 전에 하는 말, 어릴 때 나한테 왜 그랬어 막 이런 그 한많은 가족사. 그게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하냐. 근데 그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평생 상처를 입히며 평생 아이의 인성에 장애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가정 캠페인이라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집에선 말이죠. 에이 돼지 새끼 그 아이스크림 또 처먹니? 막 이랬는데, 애가, 딸내미가 그래 나 돼지다 이러면서 먹고 있고, 돼지는 누가 낳는데? 돼지는 개가 낳나? 돼지가 낳지? 막 이러다가 이제 엄마가 저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후라이팬으로 막 뒤에서 뭐 머리 때리면 나빠져? 그런 거 없어요. 후라이팬으로 뒤에서 뒤통수 전속력으로 갈기고, 이씨 막 얘 아이스크림 엎어버리고 막 집 나가서 가출한다 그래서 3시간 만에 들어오고, 배고파 밥 좀 막 이러면서 난장 치면서 사는데, 멀쩡한 어릴 때부터 막 돼지야 이러고 구박하고 막 험하게 걸게 기른 그 아이는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오락반장하고 주위에 막 친구들 득실을 그걸 성격 캡좀 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곰곰이 그런 케이스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 이 성선설은 인간의 애시당초에 선한데 나중에 나빠지는 거고, 성악설은 애시당초에 이것들은 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두들겨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자기 운명이 뭐 다 예정이 돼 있다라는, 그리고 뭐 인간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가 다 미리미리 다 신의 섭리에 의해서 예정이 돼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나? 이건 뭐 이렇게 답이 없어. 라고 거기서 참 답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답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집은 애를 빨가벗겨서 기르다시피 해도 애들은 건강하게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잘 자라고, 어떤 집은 애한테 온갖 신경 써가지고 매일같이 애 체온 재고 막 그렇게 해도 맨날 잔병치레 골골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전혀 답은 없어 보이는데, 저는 그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에 결국 그 답이라는 것은 그 애정이 아닐까. 어릴 때 돼지 새끼야 라고 욕을 먹었다 라는 그 사한 4글자, 그 피그 베이비야만 보면은 똑같은 피그 베이비야로 보이지만, 그 분위기와 주변의 그 어떤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라는 것은 그 글자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뭔가가 있었을 것이고요. 평소에 집안 분위기가 대단히 화목하고 엄마랑 애들이랑 막 친구처럼 지내고 격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집안에서 이 피그 베이비야 한 말 나간 거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랑 맨날 싸우고 뒤집어 엎고 깨 부시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치너마 맞아 막 이러는 엄마가 어느 날 술 먹고서 주사 부리고 애를 귀싸대기를 100대를 때리다가 피그 베이비야 라고 얘기한 거는 정말 평생 상처에 남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애정이 확신이 있는 상태하고 아닌 상태하고의 그런 차이에서 그런 게 결정되는 거지, 꼭이 뭐 애한테 피그 베이비라는 말을 했다 안 했다, 혹은 뭐 도그 베이비라는 말을 했다 안 했다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뭐 험하게 아주 쌍욕을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내뱉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속을 세게 했나 보죠. 한 번은 저보고 도그 베이비라고 정말 분해 못 이겨서 참다 못해서 나한테 한 방 질렀는데 그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우리 엄마랑 저랑 이렇게 우울하게 되게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 상처 입은 아이를 어떻게 달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저는 완전 상처받은 표정으로 얼굴에 줄 쫙 까가지고 앉아 있다가, 우리 엄마 막 눈물 그렁그렁하는데 제가 이렇게 엄마를 툭 붙잡고 그랬어요. 엄마, 내가 도급에 입이면 아빠는 뭐야? 아빠가 도그지. 그래서 뭐 말 내용은 대단히 불순한 거지만, 그래서 저랑 우리 엄마랑 한 1, 20분을 낄낄댔던 것 같은데요, 둘이서. 그 뭐라 그럴까, 그거 있잖아요, 왜. 가정에서. 그, 엄마를 따돌리고 아빠와 아들 혹은 아빠와 딸 간의 공모. 그러니까 애들한테 용돈 이렇게 비상금 양말에서 꺼내가지고 챙기면 엄마한테 이러지 마! 이 공모하는 재미라는 게 있고, 또 엄마하고 아들, 엄마하고 딸 사이에도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이러고 손 거는 글쎄, 가족 구성원 간에 이게 무슨 사기치는 거냐, 속이는 거냐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깝깝한 사람이고, 그리고 제끼고 공모하는 그 재미라는 것이 있는데, 그 뒤에서 그렇게 해서 둘이 호박씨를 까면서 한 1, 20분을 둘이서 키득키득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 가릴 거 가리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꼭 그러니까 막 험한 말, 막 쌍말 이런 거 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격의가 없고, 우린 이렇게 사이가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자녀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존댓말 하는 집안이 있고, 반말 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다녀오셨어요 하는 집이 있고,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하는 집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한테 반말을 쓰지만 그래도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집안이 있는 거 하면 이렇게 존댓말을 심지어는 부모가 이렇게 자녀한테도 아 그랬어요 이러고 존댓말을 하는 집인데도 굉장히 가까워 보이고 그러니까 표현보다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집에서 벌어지는 일 몇 가지 빼놓고는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다. 그 밖에 친구들하고 이야기는 절대로 못하고 특히 야단 맞을 빌미가 요만큼이라도 되는 이야기는 절대로 부모한테 털어놓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친한 척해도 뭐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사이가 되겠고 부모 자식 간에 존댓말을 해도 뭐 야단 맞을 사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신체의 변화가 오고 있어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아버지 사고 쳤어요 뭐 이런 얘기 들을 이렇게 자상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사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역시 결론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한번 반성을 해보면 자 아까의 이야기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풀어서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면 애정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 관계에서 그런 얘기 막 하고 놀려댔다면 그렇다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역으로 성립하죠. 초등학교 때 놀려댔던 여자애들한테 지금 생각해도 참 미안해요. 그때는 또 남자애들 사이에서 이제 우쭐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지만 그 여자애들 짓궂게 놀려대면 남자애들 사이에서 좀 센 척하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시대가 시대였더니만큼 뭐 러브레터를 주고받는달지 뭐 사귄달지 뭐 친한달지 이런 것은 굉장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이야 초등학생들도 이제 세련돼서 자기 뭐 책상 사이에다 줄 긋고 넘어오지 마 이런 딴 짓 안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뭐 여자애들한테 상냥하게 대한다거나 여자애들하고 같이 논다거나 하는 것은 그 남자들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그 몰지각한 바부탱이로 취급받았고 그 참 남자애들 사이에 그 이상한 마초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면서 여자애들한테 짓궂게 놀리고 피해를 주어야만 센 척하는 그런 풍토였다니까요. 그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래서 앞장서가지고 여자애들 보고 뭐 뚱땡이라고 놀리거나 이러는 아이들 있으면 저는 어디에 속했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 키 크고 힘센 애가 뚱땡이라고 놀릴 때 옆에 붙어서 나도 따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놀리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삐리. 뭐 친구 중에 짓궂은 애가,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뭐 여자아이들한테 내가 나서서 애들을 먼저 시비를 걸거나 놀리거나 짓궂게 굴거나 그럴 만한 배짱도 없었고, 그냥 옆에서 짓궂게 놀리는 놈이 있으면은 뚱땡이 뚱땡이 막 이렇게 놀리는 애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조그만 소리로 뚱땡이 뚱땡이 따라하는 소심하고 눈 밑이 어두운 그런 소년이었답니다. 특히 그 여학생 이름이 성이 나시였는데 참 제 친구 태인이란 녀석하고 저하고 줄줄줄 뒤에 쫓아다니면서 참 지겹지 그걸 1년 365일을 그 뒤를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나 뚱땡 뚱시 이러면서 놀렸어요. 지금쯤 뭐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만 길에서 어딘가에서라도 만나면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상처가 전혀 안 남았다. 그래서 에휴, 야, 이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기억도 안 나야 라고 얘기해주면 참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참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90도 굽혀서 미안하다라고 참 사죄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도 가끔 그렇게 나요.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놀렸을까? 그리고 그걸 놀려대는 쾌감이 그 조용한 목소리라고는 하지만 옆에서 뚱땡이 뚱땡이라고 이렇게 따라하는 그 삐리 주제에도 그 사람을 놀려대고 박해하는 그 쾌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에서 100m 달리기 30초 넘고 뛰는 동작이 이상하고 성격 되게 느려 터지고 공부 되게 못하고 산소 빵점 맞고 막 이러는 애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놀려댈 때 그 놀려대는 사람 쪽에서 느끼는 쾌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아예 평생 한 번도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느껴봤던 게 몸에 기생충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지금은 참 싫어요. 그 쾌감이 어땠던가를 지금도 기억해 놓으면은 어렴풋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말하자면 저항할 힘이 완전히 없는 무기력한 대상을 놀려대는 그 비겁한 쾌감이에요. 그 당시엔 그 비겁함이라는 부분을 뭐가 메꿔주냐면 나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명 대 한 명으로 1대1로 쟤를 놀리는 게 아니고 나 말고 여럿이니까. 그러니까 유리창 깼어요라고 이야기할 때도 뭐 영숙이랑 철수랑 뭐 11명이서 깼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죄는 굉장히 작아지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 쾌감은 일단 저항할 수 없는 상대를 놀리는 그런 쾌감이었고, 그리고 또 이쪽 편에 속해서 저쪽 편을 놀려대고 있는 그 안도감이요. 그리고 내가 이쪽 편에 속해서 저 아이를 놀리는데 동참을 했으니까 또 갑자기 안면 바꾸고 1시간 있다가 나를 그딴 식으로 왕따시키지는 않겠지라는 뭐 그런 종류의 안도감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종류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대충 어렴풋이 그런 걸 느끼고 행동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른이 된다면 후회를 하면 뭐 해요? 저쪽 상대방은 아이였을 때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 받았던 상처가 지워지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저 토막살인 뭐 어쩌고 관련해서 TV에서 프로그램 할 때 그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그 한이 맺혀서 인성이 이제 틀어져가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터뷰 과정에 나오는데 솔직히 뭐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비겁한 변명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놀려댔던 게 불과 몇 번 안 됐다라는 그 변명. 나는 좀 하다 그쳤다라는 변명. 난 단순 참가자였다라는 그 변명. 바로 그런 비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대방을 놀려댔던 걸 텐데. 그러고 보면 이지매라고 신문 보도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놀림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관대하게 봐준다면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장난. 그리고 만약 상대방에서 정말 정색을 하고 아니야 나 상처받았어라고 얘기한다면 고개 푹 숙이고 이짐에 해서 미안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였겠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번 사는 인생 뭐 하려고 남한테 못할 짓 하고 피해주고 사나? 라는 문장을 제가 몇 살 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끄떡끄떡 했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좀 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피해주고 살지 말자. 뭐 하려고 남한테 못할 짓을 하나. 뭐 하려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나. 라고 생각해놓고 눈물 날 짓 많이 했지. 가만 있어봐. 특히 여자 문제로 그랬던 것 같고. 이렇게 반성하는 것도 문제야. 이렇게 반성하고 나의 나쁜 점과 뭐 이런 거를 생각하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벽에다가 내 사진 붙여놓고 다트판으로 쓰고 있는 놈이 한둘이 아닐걸? 하여간 그래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요즘 우리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이제 10대 분들도 부쩍 늘어났는데, 다른 건 몰라도 다대일로 남을 박해하는 것, 그것이 뭐, 육체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든, 아니면 욕설을 하는 것이든, 다른 장난을 치는 것이든, 그, 다대일로 남을 괴롭히는 거는 할 짓이 못 돼요. 그렇지만 고스트의 정신이 다구리 아니냐고, 그건 붙을 만한 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싸우려면 무조건 다구리로 밀어서 빼놓는다는 얘기지만 평소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계속 다구리 놓는 건 다구리가 아니라 그건 이지매예요. 저항할 사람 힘이 없는 걸 그렇게 하는 건. 그래서 오늘 이지매와 다구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다구리는 1대1로 일단 붙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편을 불러드리는 게 다구리고 이지매는 처음서부터 이쪽이 다수일 것을 계획하고 다수를 구성한 다음에 괴롭히는 게 이지매죠, 뭐. 그러네요. 사실은 다음 앨범에 만들어 놓은 노래 중에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가사를 미리 써놓진 않으니까 가사를 다 쓰진 않았는데, 예, 그, 초등학교 때 제가 진절머리 나게 놀려 먹었던 그 여학생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 듣게 되실 날이 되면 그냥 그 노래인지 알고 계시고, 뭔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러서 했지?